자, 안녕하십니까. 예, 노기섭 교수입니다. 오늘이 아니죠. 두 번째에서 살펴볼 거는, 솔리드 원칙 중에, OCP 원칙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게 솔리드가 각각의 약자라고 그랬죠. O가 OCP에서 따온 겁니다. OCP인데, OCP는, 우리나라 영어로 하면 Open, Close Principle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얘를 한국말로 쓰면은 개방 폐쇄의 원칙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동영상이 솔리드 OOP에서 OOP 내지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디자인에서 솔리드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솔리드 원칙의 첫 번째 동영상은 오버뷰를 한번 했죠.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용어도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고, 두 번째는 단일 책임 원칙, 약자로 뭐였냐면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 요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또 요거는 세 번째 클립이고요. OCP 개방 폐쇄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는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앞단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 유튜브 그 재생 목록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찾아서 듣고 여기로 이어서 들으시면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이쪽 관련된 부분들은 뭐 좀 이해가 된다, 그럼 요것만 바로 들으셔도 큰 뭐 무리는 없습니다. 자, 먼저 좀 이론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요, 개방 폐쇄의 원칙은 버트랜드 메이어라는 분이 요런 내용을 좀 언급을 한 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소프트웨어 컨스트럭션 이라는 책을 1998년도에 내셨는데요. 내용을 정의를 했고, 그리고 뭐 본격적으로 소개를 한 거는 2003년도에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뭐 클래스, 함수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얘는 확장에는 열려 있고, 열려 있다는 거는 오픈이죠. 다음에 변경에는 닫혀. 얘는 클로스죠. 클로스 되어야 된다라는 원칙을 이제 소개를 하셨습니다. 요분이 요렇게 잘생기셨죠. 잘생기셨고, 그리고 이미지는 제가 온라인 위키에서 가져왔는데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요렇게 있습니다. 요분 소개가 요렇게 나와 있고요. 쭉 내려보시면 뭐 관련된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위키에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위키 내용을 좀 정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다 읽어보려면 짜증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한 내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내용을, 요거죠, 이 원칙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변경을 위한 비용은 이제 삽질이죠. 삽질은 최소화하고, 확장을 위한 비용은 극대화한다. 그러면 뭐냐면 삽질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확장은 최대한 쉽게 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삽질이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문 용어죠. 삽질이라 하면 불필요한 일, 잘 했었더라면 굳이 안 해도 될 일들을 추가 작업을 하는 거를 이제 삽질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코딩을 하는데 코드를 잘 짰으면 한 번에 딱 끝나는데, 뭐 어떤 버그가 있어요. 에러가 계속 나면 얘를 수정하기 위한 뭐 다양한 작업들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뭐 하나의 삽질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또 뭐가 있죠? 내가 뭐 잘 알고 있으면 어떤 지식이 많으면 그냥 뭐 쉽게,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잘 몰라서 그거 뭐 구글링 해야 되죠. 구글에서 찾아보고 뭐 엄청나게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삽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좀 얘도 어렵죠, 용어가. 그래서 두 가지로 풀면, 요구사항 변경이 발생해도 기존 요소,
기존 요소는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코드들은 내가 진짜 삽질해 가면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걔는 수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수정 자체를 안 하면 제일 좋고, 뭐 수정을 해도 최소화, 아예 안 하던가 아니면 조금만 수정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기존 요소가 있으면 얘를 새로 맨 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누군가 만들어 놨거나 내가 만들어 놓은 거를 뭐 잘 사용해서 쉽게 새로운 거를 만들 수 있으면 뭐 삽질 시간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요게 핵심은 추상화하고 다양성이 핵심 요소가 되게 됩니다. 추상화하고 다양성은 소프트웨어 공학 관련된 어떤 공학 뭐 아니면 추상화 이렇게 치면 구글에 그냥 추상화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뭐 OOP 추상화 뭐 이렇게 치면은 뭐 관련된 내용들을 쉽게 많이 검색하실 수 있으니까 내용을 검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뭐 일타 강사님들 아니면 이제 아주 쉽게 풀어서 잘 설명해 놓은 동영상이 많으니까 한번 찾아서 학습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상화는 그리고 SRP 수업을 하면서 간단하게 저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추상화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공통적인 부분들을 꺼내내서 그거를 요약하는 거죠. 그걸 추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양성은 어떤 추상화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파생시킬 수 있는 것들을 다양성이라고 부르고 있죠. 좀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다양성도 좀 얘기할 게 많은데 여기서 이제 그게 목표는 아니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방 펫의 원칙은 객체 지향 설계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로부터 항상 삽질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놓으면 이 소프트웨어를 여러 사람들이 쓰겠죠. 이 사람도 쓰고 이 사람도 쓰고 이 사람도 쓰고 얘를 막 사용하려고 할 겁니다. 아무도 안 써. 아무도 안 쓰는 건 안 만들죠. 아무도 안 쓰는 소프트웨어를 나 혼자 만드는 건 없죠. 뭐 대학이나 뭐 어떤 내가 좋아서 공부하려고 내가 만드는 소프트웨어 말고 어떤 그 공학적으로 볼 때 세상에 어떤 필요하고 사람들의 어떤 니즈가 있을 때만 쓰는 거죠. 그래야 만드는 거. 아무도 안 쓰는 건 뭐하러 만들어요? 아마 만들 필요 없죠. 근데 사람들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런 쓰다 보니까 이거 불편해요. 고쳐주세요. 아니면 뭐 추가해 주세요. 기능이 있는데 조금 바꿔주세요. 변경해 주세요. 아니면 뭐 삭제해 주세요. 이 기능은 더 필요 없으니까 뭐 다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 또 운영 환경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윈도우 뭐 10이었는데 뭐 윈도우 11, 뭐 12, 뭐 계속 나오겠죠. 쭉 나오는데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얘에서 잘 작동됐는데 얘로 가니까 작동이 안 될 수도 있죠. 아니면 나는 윈도우에서 만들었는데 인기 폭발이야. 맥 OS에서도 써야 되겠다. OS가 바뀌는 경우도 있죠. 뭐 그런 경우에 뭐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아무도 안 쓰면 모를까. 누군가 쓴다면 바꿔달라고 할 겁니다. 그럼 이 변화들은 개발자를 상당히 괴롭히겠죠. 아니 그 변화 없었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다른 프로젝트 개발해서 뭐 돈 벌고 월급 받고 회사는 돈 벌고 나는 월급 받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못하는 거죠. 삽질하게 되는 거죠. 자, 그대로 변화를 그러면 이 삽질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적절한 대응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적절한 코딩 원칙 내지는 어떤 코딩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그거를 잘 지키면 뭐 굳이 뭐 변화가 오더라도 그래 올라면 와봐라 나는 삽질 없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OCP 원칙이죠. 대표적인 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냐면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뭐 함수나 뭐 메서드 중에 뭐 핵심은 안 바뀔 거예요. 그럼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 테고 변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변하게 될 것. 이걸 두 개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 따로 만든 다음에 변화 없는 거를 하나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얘를 상속받아서 만들어라. 뭐 A라는 것도 만들고 B라는 것도 만들고 이렇게 쭉 만들어 가라는 거죠. 그러면 변하지 않는 거는 얘네가 상속을 받으면 무조건 너는 이 변하지 않는 거는 무조건 구현해. 네 특성에 맞는 건 추가 플러스 알파로 네가 추가로 하든지 말든지 난 상관 안 할게.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는 거를 인터페이스 내지는 뭐 추상 메서드 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내가 요거 변하지 않는 거 정해 놓은 거는 너는 반드시 해야 돼. 이런 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에서 정의한 대로 그대로 구현을 하면은 좋다. 이런 거죠. 이거 보면은 약간 개념이 잘 안 잡힐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예제를 가지고 추가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단일 책임 원칙에서 살펴본 예제가 있었는데요. 그 예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런 거였죠. 그때 우리가 한 거를 그러니까 한 단계 앞 단계에 있는 동영상에서 우리가 실습하면서 했던 코드는 주문 기능은 주문 책임을 지는 클래스 오더라는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템도 만들고 얘는 멤버 변수죠. 속성들 주문이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주문이 계속 뭐 가지고 있어야 될 데이터들을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퀀터티, 수량, 가격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는 오픈 뭐 주문이 열렸어요. 아니고 이게 나중에 우리 코드는 어떻게 됐죠? 페이드 이렇게 바뀌었죠. 뭐 인증 과정을 거쳐서 우리 인증 100% 되는 거죠. 프린트만 찍는 건데 페이드 이렇게 되면서 끝나는 거죠. 그때 했던 것 중에 아이템을 추가하는데 아이템 이름, 수량, 가격 이렇게 주면은 아이템들이 여기 들어가고 여기 리스트죠. 리스트에 계속 어펜드 해주는 거죠. 아이템 뭐 그러니까 이름이죠. 상품 이름, 수량, 가격 어펜드 해서 쭉 넣는 거고 토탈 프라이스는 뭐였죠? 토탈 프라이스는 그거였습니다. 요거에 들어있는 전체 가격 그러니까 장바구니에 들어있는 어떤 상품 내가 집어넣은 상품 선택한 상품에 대한 전체 가격을 구하는 거였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야 주문 가격이 나왔으면 얘를 돈을 내야지 지불해야지 결제해야지 그럼 결제하는 것도 주문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때 우리가 가장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페이 메서드를 여기다 추가로 넣어 놓는 거죠. 그래서 페이먼트 타입 넣고 그 타입에 따라서 어떤 비밀번호, 시큐리티 코드가 있으면 그냥 인증하고 끝나는 거.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 사실은 얘는 어떤 거죠? SRP 원칙을 위배했던 거죠. 주문은 주문이고 사실 결제는 또 다른 어떤 임무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클래스 안에 주문이라는 책임과 결제라는 책임이 짬뽕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결제를 바꿔야 돼도 바꿀 때도 이 클래스 전체를 손봐야 되고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코딩하다가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니까 나도 나를 못 믿는 거죠. 근데 뭐 주문 관련된 거 나오면 이거 하다가 얘를 또 잘못 건드릴 수도 있어요. 지불을. 그래서 우리는 분리했죠. 책임을. 첫 번째 주문이라는 책임, 그 다음에 결제 페이먼트라는 책임. 그래서 페이먼트 프로세서를 거기에 메소드를 두 개를 만들었죠. 데빗하고 크레딧. 여기는 페이먼트 타입을 변수로 줬었는데 여기는 메소드로 바꿔준 거죠. 자,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까지 하면은 정말 행복할 줄 알았죠. 근데 행복이 거기서 멈췄어요. 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자, 어떤 문제점들이
과연 여기에 존재를 할까요? 자, 이런 문제점을 한번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환경 변화가 어떻게 생겼냐면 결제 변화를 그러니까 다양해졌어요. 사회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나는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건데 나는 그 마일리지 포인트가 많아가지고 그거를 결제하고 싶어. 나는 뭐 이런 거 다 없고 그냥 현금으로 내고 싶어. 뭐 계좌이체 같은 거겠죠. 이런 거가 있으면 이 세 개가 추가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기존 방식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요 클래스 안으로 통째로 들어가는 거죠. 첫 번째 비트코인 여기서 결제하고, 두 번째 뭐 포인트 결제 여기 추가로 하고, 그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클래스 전체가 뭐 일부분이 바뀌는 거긴 하지만 전체가 저거가 되는 거죠. 수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클래스를 매번 수정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매번 수정을 해야 됩니다. 매번 수정해야 돼요. 어떤 클래스? 페이먼트 프로세서라는 클래스를 매번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삽질이 되는 거죠. 요거를 코딩 하다가 얘를 건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얘를 건드릴 수도 있고, 코딩 해놨는데 뭐 얘가 뭐 여기까지는 잘 됐다고 해봐요. 여기 3개까지는 잘 됐는데 얘를 또 추가하다가 뭐 기존의 것들 이게 점점 많아지면, 이게 지금은 간단하게 표현하니까 쉽지만 얘가 길어지고 많아지면 코딩 하다가 어떻게 실수할지 몰라요.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주문을 다 끝냈어요. 주문 금액 총액 얼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제를 하기 위해서 얘를 페이먼트 뭐 프로세서, 얘를 클래스를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죠. P. 그런 다음에 P 점 찍고 여기 있는 메서드 중에 아무거나 하나 갖다 써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크레딧이야.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여기다 담아주면 결제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떤 문제가 있죠? 이 모든 기능을 다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저 P 점 찍었는데 실수로 뭐 캐시 이렇게 해서 결제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필요한 기능만 갖다가 쓰면은 제일 좋을 텐데 불필요한 기능까지 다 갖다가 쓰기 때문에 요거를 코딩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되면은 결제는 될 겁니다. 작동은 할 거예요. 우리 코드에서는 무조건 작동하지만 뭐 실무에서는 뭐 어딘가에 에러가 나겠지만, 근데 에러가 안 났어요. 에러가 안 났는데 계좌이체로 결제했는데 신용카드, 나는 신용카드인 줄 알았는데 계좌이체로 결제를 해버렸어. 그러면 소프트웨어에 잠재 위험이 생기는 거죠. 초기의 개발 단계에서 이런 어떤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이제 뭐 소프트웨어 에러나 예외가 발생을 하면 차라리 낫죠. 근데 코딩할 때 테스트할 때 잘 돌아가, 또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럼 이 위협을 안고 가는 거죠.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죠. 차라리 개발 단계나 테스트 단계에서 이거를 발견하면 엄청 땡큐죠. 개발자 에러가 나면 좋은 거예요. 에러가 많으면 좋은 겁니다. 에러가 나쁜 게 아니라. 그래서 문법에 엄격한 언어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린 파이썬으로 실습을 하기 때문에 에러 없어서 되게 좋아. 이게 개발의 생산성을 높일 수도 있지만 그거를 실제로 서비스를 할 때는 다른 얘기죠. 잠재 위협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아까 뭐라고 했냐면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게 될 것을 구분하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보면 변하지 않는 거는 뭐죠? 간단하게 살펴보면 얘는 페이먼트에 있어서 어떤 지불 방식이 되든 간에 지불한다, 이 페이라는 거는 다 공통이죠. 결제에 있어서 지불 기능은 변하지 않겠죠. 뭔가 돈을 준다는 거.
근데 변하는 것들은 뭐 어때요? 돈을 가치를 주는 방법은 다 바뀔 겁니다. 얘도 얘 내부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뭐 추가될 수도 있죠. 뭐가 계속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통적인 거는 페이 기능이 있구나. 그러면 요 페이 기능만 따로 떼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 페이라는 기능만 따로 꺼냅니다. 그래서 얘를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요. 파이썬 기준입니다. 자바는 약간 문법이 틀린데 개념은 똑같아요. 추상 클래스는 뭐냐면 추상 메서드가 있는데 이거 메서드는 아시죠?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들, 멤버 함수들 그 중에 하나 이상, 한 개 이상의 추상 메서드가 있는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추상 메서드는 그럼 뭐냐? 파이썬에서 뭐 def 멤버 어떤 함수면 뭐 이름 정해주죠. 뭐 abc라고 할게 이름을. 그런 다음에 여기 뭐 주죠. 이렇게 함수는 정의되어 있는데 여기 함수는 일반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자기 책임을 여기다 이제 코딩을 쭉 해주는 거죠. 얘가 없습니다. 없어요. 파이썬으로 구현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없어야 되니까 이렇게 돼 있겠죠. 패스 이렇게 써놓고 말 겁니다. 함수인데 아무것도 하는 게 없네? 그러면 얘는 어디서 구현을 해야 되냐면 얘를 상속받는 애들 있죠. 상속받아서 구현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데빗, 즉 불카드냐, 크레딧 카드냐 방법에 따라서 얘를 상속하면 얘가 정의되어 있는 부분은 무조건 구현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근데 구현이 여기 있는 내용이 패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뭔가가 써 있어요. 자기가 구현을 해야 돼요. 여기도 구현을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변하지 않는 거는 반드시 다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너 하는 거는 네가 뭐 메소드를 더 쓰든 뭐 이니셜라이저를 해서 네가 들고 있어야 될 변수들을 더 정의하든 말든 뭐 네가 알아서 하고 핵심 되는 거는 반드시 구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구현해야 되는 인터페이스, 함수 이름, 그 다음에 여기 매개 변수 숫자들 요거는 다 정의가 돼 있고 요거대로 코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변화에 강력해집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자, 보면은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이제 UML인데 클래스 다이어그램이죠. UML에서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죠. 이탈릭이라고 하죠. 기울어져 있는 것들은 추상 메서드라고 정의를 합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은 거는 그냥 정상적인 메서드예요. 그래서 추상 메서드를 구현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 이렇게 쓰고 크레딧 카드인데 나는 비트코인이 필요해.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얘 손 안 대도 되죠. 아무것도 손 안 대도 돼요. 얘 손 안 대도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합니다. 대신에 추가되는 기능은 얘를 상속을 해서 또 구현하면 되죠. 나는 카카오 뭐 있으면 여기 또 구현하면 되고 상속받아서. 자, 그래서 얘는 변하지 않는 거를 그대로 상속받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거죠? 얘는 안 바꿔도 되죠. 기존에 있는 거는. 변경에는 닫혀 있는 거죠.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확장. 뭔가를 계속 확장해 나가죠. 확장에는 열려 있죠. 오픈돼 있어요. 네 마음대로 마음껏 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OCP의 장점이 되는 겁니다. 실습 들어가기 전에 코드를 잠깐 리뷰를 하면 이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기존 코드가 이따가 이제 실습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할 건데 페이먼트 프로세서에 플레이 데빗 뭐 크레딧 이렇게 와가지고 얘를 통해서 뭐를 했죠? 지불 방식을 바꿨어요. 그러면 뭐 비트코인 하면은 여기다 뭔가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큰 의미에서 봤을 때 얘를 수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중에서 페이라는 부분 요 두 가지죠. 요 두 가지를 따로 떼서 변하지 않는 거니까 추상 메서드로 구현을 해라.
그래서 파이썬에선 추상 클래스를 정의를 할 때는 ABC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Abstract 클래스의 약자예요. 얘를 임포트하고 추상 메소드를 정의할 때는 데코레이터를 써가지고 abstract 메소드 임포트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 ABC라는 패키지 안에 들어있어요. 얘랑 얘를 임포트해서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렇게 돼 있어. 클래스가 아니죠. 패스 내용이 없는 거죠. 내용이 없어. 그리고 이거를 상속 받는 거죠. 얘를 여기로 갔죠. 그리고 여기로 갔으니까 상속 받아서 클래스를 별도로 구현하는 거죠. 데빗, 크레딧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까는 내용이 없었는데 페이에 얘는 구현을 했죠. 이렇게 아주 간단한 거죠. 간단하게 이렇게 구현을 한 겁니다. 이 내용을 일로 보낸 거죠. 각각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뭐 비트코인 이 기능이 추가되면 여기다 써야 되는데 이게 위험하죠. 뭘 건드릴지 몰라요. 프로그래머.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얘는 여기 기존에 있는 거 얘네 그리고 심지어 얘까지 아무것도 안 건드려요. 얘만 추가로 구현하면 상황에 맞게 얘를 쓰면 된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기존 코드들을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실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습 코드를 보면 보다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습 코드가 되겠는데요. 제 머리 때문에 얘가 잘 안 보일 수가 있겠네요. 자, 실습을 하게 되면 예전 코드를 먼저 좀 살펴볼게요. 예전 코드가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이제 오더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페이먼트 프로세서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 페이먼트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실행하는 영역 이렇게 있었죠. 오더 클래스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init해서 내가 객체가 들고 있어야 되는 그런 뭐라고 하죠? 변수들을 선언을 하고 대부분 리스트였죠. 그 다음에 add 아이템 어떤 아이템을 집어넣을까. 그 다음에 토탈 프라이스는 전체 가격은 홈은 돌면서 구한 다음에 리턴 해주고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래서 얘는 좀 접어둘게요. 얘는 변화가 없을 거예요. 오더는 그대로 쓸 거고 자꾸 바꾸면 안 좋은 거죠. 처음에 만들어 놓고 계속 쓰는 게 최고입니다. 최고. 자, 그래서 페이먼트 프로세서를 한번 볼게요. 페이먼트 프로세서가 단일 책임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분리를 잘 해놨죠. 잘 해놨는데 요 두 개의 함수로 돼 있죠. 데빗 카드로 결제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결제하는 거 두 개로 잘 나눠 놨습니다. 근데 얘가 개방 폐쇄 원칙은 안 좋죠. 얘를 뭔가를 바꿔야 될 때마다 얘를 이 안에 들어가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페이먼트를 다시 좀 수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요거를 하려면 추상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추상 클래스는 저거가 필요합니다. 여기다 써야 되겠죠. 파이썬에서 지원하는 추상 클래스를 지원하는 게 ABC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요 안에 ABC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Abstract Method라는 어떤 그 데코레이터 역할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만들 건데 클래스에서 페이먼트 프로세서 얘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근데 얘는 추상 클래스가 되게 하려면 요 ABC 모듈을 상속을 받으면 됩니다. 상속을 받아서 가장 공통적인 게 뭐가 있었죠? 저거는 필요 없죠. 이니셜라이저는 필요 없고 F에 페이 기능은 다 필요하다 이거였죠. 페이에 페이를 하려면 오더 주문이 있어야 되겠죠. 주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큐리티 코드 있어야 돼 이런 경우죠. 이렇게 해서 또 뭐가 필요할까요? 요거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함수의 정의만 있고 내용은 없게 만들려면 패스 이렇게 시키면 되죠.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거죠. 얘를 바꾸면 되죠. 얘를 상속받는 클래스 프로세서인데 데빗 카드다. 나는 데빗 프로세서를 만들려면 얘를 상속받으면 되죠. 페이먼트 프로세서를 상속받아서 얘를 구현하면 되죠. 아, 여기서 빠진 게 있는데 얘는 추상 클래스 역할을 하는데 추상 메소드가 하나 이상 있어야 되죠.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추상 메소드를 데코레이터로 쉽게 정의를 해줍니다. 여기에 데코레이터를 아까 임포트한 abstract 메소드라고 해주면 얘가 추상 메소드가 자동으로 작동하게 해줘요. 얘를 상속받으면 무조건.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쓰면 되죠? 직불 카드를 사용한 결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이렇게 쓰면 되겠고, 얘는 페이로 결제를 하면 되겠죠. 페이. 그래서 직불 카드 시작합니다. 시큐리티 코드 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만들어져? 신용카드가 필요했으니까 여기다가 하나 더 만드는 거죠. 크레딧. 그래서 여기 상속받아야죠.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얘는 뭐죠? 요거죠. 요거. 이렇게 하면 되죠. 페이를 구현하라고 했으니까 페이 쓰면 되겠죠. 똑같이. 그러면 두 개 완성됐죠. 그러면 얘는 더 이상 필요 없죠. 그러면 얘는 날리고. 자, 그러면 이게 쓰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겠죠. 주문 오더 객체 생성하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얘를 코멘트 처리해 볼까요? 코멘트 처리하고 실행해 보면 총 뭐 210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페이를 할 때 이렇게 한 거죠. 이 프로세서를 하나 만들고 얘에 있는 페이 데빗이냐 페이 크레딧이냐 그거에 맞게 이전에 썼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로세서에서 나는 데빗 카드를 쓸 거야. 그러면 데빗 프로세서를 객체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프로세서에 데빗에 이제 페이가 있는 거죠. 페이 할 때 오더 넣어주고 그 다음에 시큐리티 코드 넣어줘야 되니까 뭐 인증은 1, 2, 3, 4 이렇게 해서 하면은 출력 하면은 결제가 완료된 거죠. 잘 작동을 하고. 얘는 장점이 뭐예요? 페이라는 거로 통일된 거는 다 구현돼 있고 나는 데빗만 갖다 쓰는 거죠. 불필요한 기능이 나한테 안 오는 거죠. 그러면 또 프로세서에 데빗이 아니라 크레딧이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고, 얘도 마찬가지죠. 크레딧 카드의 페이. 그래서 비밀번호는 5678 이렇게 넣어주면 얘는 이제 그대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내 필요한 기능만 갖다 쓰면 되죠. 그래서 아까 한 것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난 비트코인으로 할 건데,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해야 됐죠? 예전에 이쪽에 예전 거로 보면은 여기서 볼까요? 여기로 들어와야 됐었죠. 여기로 여기로 들어와서 뭔가를 바꿔야 됐었는데 바꾸면 짜증 나는 거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놔두고 싶은 거예요. 그대로 놔두고 싶으면 환경 변화가 있어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야. 얘 하나 더 만들면 되죠. 나는 비트코인으로 할 건데 여기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 하고 똑같이 여기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결제할 거야. 그래서 여기 비트코인 자기 나름대로 맞게 바꿔주는 거죠. 비트코인 결제를 시작합니다. 똑같고. 자, 이러면 이전에 있던 이 두 개, 얘는 전혀 손 안 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 하나만 추가를 했어요. 추가하면은 여기 또 쓰면 되죠. 얘 필요 없고 똑같죠.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내가 필요한 결제 수단만 갖다 쓰면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비트 이렇게 생성해서 비트코인에 맞는 것만 이렇게 쓰면 되죠. 나는 이 사람은 요 주문에선 난 비트코인만 쓸래. 뭐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면 실행하면 비트코인 결제를 시작합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 게 우리가 살펴본 요 개방 펫의 원칙을 좀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 거를 가지고 좀 이해가 되시나요? 개방 펫의 원칙이 잘 지키면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확장하기가 겁나 쉬워집니다. 그리고 뭐 불필요한 기능 뭐 삭제할 때도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도 프로그래밍을 잘 할 수 있는 거에서 아주 강력한 장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셨다가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